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외로움 앞에 장사 없다더니 가족에게까지 외면당한 채 지독한 고독함에 시달린다면은 그 서러움은 말할 것도 없고 외로움 또한 사무치겠죠.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곁에 같이 늙어갈 남편도 친구도 없는 상황이라면은 마치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기분으로 사라지는 대로 살게 되더군요. 저는 어려부터 노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독이라는 감정과 외로움이라는 것은 항상 저에게 붙어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그 심정을 알 수가 있네요. 저 역시 자식들과 함께 살며 이런 외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서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군요. 내 부모님에게 가난을 대물림 받아 결국 그 가난을 내 자식에게 대물림해 줄 수밖에 없으니 당장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 저는 고독할 수밖에 없었네요. 평생 동안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니 남들같이 나를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꿨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가 베푸는 작은 선행에도 혹시나 하는 의심을 품게 된답니다. 평생을 가난하고 고독한 삶을 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의 할머니 권순자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70이 넘은 노인네들도 노인으로 보이지 않더군요. 다들 깔끔하고 건강하게 관리를 잘한 탓이겠죠. 하지만 가난한 저는 그런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남들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기에 어디에 가서도 할머니 소리를 듣곤 하네요. 자식들이라고는 아들 둘이 있다지만은 1년에 한 번 얼굴 보면 다행입니다. 남편도 먼저 보낸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혼자 반입식 주방에 세면대 없는 화장실, 그리고 작은 방 2개가 있는 월세 20만원짜리 반지하 집에서 살고 있네요. 반지하라고는 하지만은 이 동네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와서 반지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꼭 1층 같은 기분이 들곤 하죠. 단점이라면은 창문에 반이 가려져 있다 보니 해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은 항상 어둡네요. 또한 지하라는 공간의 특성상 아주 습하죠. 항상 습하다 보니 집안 곳곳이 곰팡이로 얼룩지는 것은 기본이고 세탁한 옷이나 수건에서는 언제나 탁하고 쉰 냄새가 납니다. 환기라도 자주 하면 좋으련만 창문을 열어두면 온기만 나갈 뿐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지 않더군요. 어쩌다 창문이라도 열면 그때부터는 내 사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보고 가십시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어도 들여다보는데 창문을 열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또 노골적으로 집안을 들여다보곤 하죠. 게다가 매연, 담배 냄새 등 온갖 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네요. 이런 이유로 창문을 여는 건 거의 포기하고 삽니다. 그런데도 이놈의 벌레들이 어디서 그렇게 들어오는지 툭하면 온 집안에 우글거리면서 나타나는 각종 벌레에 깜짝 놀라는 일은 부지기수지요. 이에 더해 술 취한 사람이 저희 집 창문을 화장실로 착각하기라도 하는 날이면은 그 소변 냄새가 어찌나 지독한지 하루 종일 창문을 닦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곳이라고는 하지만은 저렴한 월세로 제 몸 하나 편히 누울 수 있는 곳이 이 집이다 보니 정부치고 살다 보면은 또 그 나름의 안정감이 생긴답니다. 저에게 수입이란 나라에서 주는 연금 35만 원이 고작이지요. 그나마 35만에서 월세 20만 원을 내고 나면은
생활비로는 15만 원밖에 남지 않네요. 저는 이 돈으로 근근히 한 달을 살아야만 하죠.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야 하기 때문에 전기세도 아까워서 불도 켜지 않고 생활을 합니다. 가스도 LPG 가스는 비싸기 때문에 부탄가스 쓰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만 사용하고 있네요. 여기에 물을 데워 씻기도 하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반지하가 겨울엔 덜 춥고 여름엔 덜 덥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옷만 잘 챙겨 입으면은 겨울에 굳이 난방을 하지 않아도 힘들지 않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집이야 어떻든 정부 치고 살면 된다 하지만은 아무도 없이 혼자 이렇게 산다는 것은 많이 힘이 드네요. 아껴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끝없는 가난의 도토리표에 이젠 익숙해질 만도 한데 매일같이 사는 게 고난이더군요. 외로움 때문이겠지요. 저에게는 찾아오는 가족도 없고 연락을 하고 지내는 친구도 없으니까요. 가난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지만 하늘로 갈 때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견디기가 힘들었죠. 갈수록 길어져만 가는 저의 외롭고 고독한 세월은 빛이 들지 않은 반지하집만큼이나 지루하고 암울했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사주고 간 휴대폰은 이제 더 이상 울리지가 않네요. 가끔 전화가 온다 한들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일 뿐이었고 그 보이스피싱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지 저 같은 돈이 없는 할머니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없답니다. 아들 녀석이 한 번씩 전화라도 주면은 좋으련만 다들 바쁜지 전화 한 통 없죠. 힘들게 사는 아들이 휴대폰 요금을 내주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올까 싶어 여기저기 전화를 걸 수도 없네요. 그런데 얼마 전 인천에 살고 있는 사촌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안부를 묻는 동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더군요. 무슨 일인고 하니 무릎이 아파서 어디 나가질 못한다네요. 수술을 하면 나아진다는데 수술할 돈이 어디 있나요? 어릴 적에는 달리기를 참 잘했던 동생이었는데 나이가 드니 별 수 없나 봅니다. 동생도 저도 서러운 마음에 한참을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네요. 다들 이렇게 살게 되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서글퍼졌지요. 빠져나오기 힘든 덫과 같습니다. 그 덫에 걸린 저는 상당히 오랜 세월을 지극히도 외로이 보내왔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는 저에게도 한때는 꽃처럼 활짝 피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1953년 전쟁 직후에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죠. 전쟁 직후이다 보니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고 그 덕에 언니 오빠보다 덜 자랐네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릴 때 배를 많이 골렸다며 저에게 미안해 하셨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엄마와 함께 살았던 시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닷가에서 단란하게 살던 우리 가족은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서 살았죠. 늘 배는 고팠다지만 바다를 터전 삼아 일을 하시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조약돌을 가지고 공기놀이도 하고 친구네 집 앞마당에서 땅 따먹기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 누군가 돌아지면 바닷가를 종횡무진 누비며 잡기 놀이도 했네요. 모래사장을 달리기란 쉽지 않은 일인지라 한참을 뛰다가 지치면 바닷물에 풍덩 뛰어들면 그만이었죠. 해질녘에는 해변가에 있는 작은 조개를 여러 개 모아서 조개 먹거리를 만들어 서로의 목에도 걸어주곤 했습니다. 그런 아련한 추억을 생각하면 저는 그때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크네요. 그렇게 친구들과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놀고 저녁 때쯤 집에 오면은 때국물 줄줄 흐르는 막내딸에게 어서 씻으라 잔소리를 하면서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엄마가 계셨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세상 부러울 곳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엄마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셨고 어린 자식들 입에 한 개라도 더 넣어주고자 항상 애를 쓰셨죠. 그런데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뱃일을 나갔던 아버지가 그 정성이 부족했는지 큰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죠. 온 가족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무사히 살아 돌아오시길 기도했으나 그 정성이 부족했는지 아버지는 며칠 뒤 인근 해역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에 엄마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시리에 잠겨 아무것도 못하던 엄마는 급기야 정신에 이상이 오고 말았죠. 아버지를 데려간 바다에 대한 분노가 심하게 남았는지 어느 날은 바다를 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심한 날에는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기도 했죠.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바닷가에서 정신을 놓고 앉아있는 엄마를 집으로 데려오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틈만 나면 바닷가로 달려가곤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정신을 놓아버린 엄마까지 단란했던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죠. 어린 저는 바다로 달려간 엄마를 찾아 헤매며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든든했던 가정의 울타리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고등학생이었던 큰오빠가 친구들보다 빨리 취업을 나갔고 중학생이었던 언니가 아픈 엄마 대신 살림을 맡게 되었죠. 엄마는 바닷가에 뛰어나가는 횟수는 줄었지만 대신 누워 계시는 날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항상 한 번에 온다 하더니 그 말이 맞더군요. 취업을 나간 지 얼마 안 된 오빠 역시 공장에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장애인이 되고 말았고 우리 집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무수입 상태의 집안이 되고 말았죠. 그때부터 혹독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먹을 것이야 이웃에서 조금씩 도와준다고 해도 집에 환자가 둘이나 있는 상태인데 아무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손가락 일부가 없어진 오빠는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나가버렸고 중학교를 졸업 후 엄마를 대신해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런저런 일을 하던 언니는 어느 날 서울로 떠나버렸죠. 그 후 언니는 어느 순간 연락이 뚝 끊겨버렸네요. 그 시간 동안 엄마는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